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제 아이는 국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은 3, 4등급이고 토플 점수가 70점이 안 됩니다. 아이는 국내 대학이 아닌 미국 대학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 대학들이 요구하는 토플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유학원에 갔더니 이 점수라면 CC에 가든지 패스웨이로 가라고 합니다. 4년제 대학으로 갈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대학이 요구하는,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80점, 또 상위권 대학이 요구하는 100점이 안 되더라도 토플 점수가 다소 낮아도 갈 수 있는 대학이 많다. 여러분이 주로 알고 계신 이제 주립대학 가운데 뭐 UIUC, 그 다음에 퍼듀,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뭐 미시간 유니버시티, 뭐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대부분 이런 대학들이 요구하는 토플 점수가 79점 혹은 80점입니다. 물론 네 가지 요소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하는 요소들이 뭐 1점수 이상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점 이상을 요구한다든지 이 요소별 점수를 충족시키고 또 전체 점수를 충족시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특히 이제 국내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이 토플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3번, 4번, 5번을 봐도 60점대에 머물거나 70점대 중반에 머무는 아이들을 봅니다. 이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4년제 좋은 대학 없을까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아이비리그급 대학, 물론 토플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있어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요구를 안 합니다. 물론 그 점수가 안 되는 아이들이 하버드를 지원할 리가 없으니까 아예 요구 점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일 대학이라든지 뭐 존스 홉킨스, 듀크, 유펜 이런 학교들은 100점을 요구합니다. 브라운 대학.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학교에 간 아이들의 평균을 보면 115점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 봐도 79점, 80점이 안 넘어요. 어떤 아이는 65점에 머물고 68점, 71점, 75점에 이렇게 머무는데 해결 방법은 없을까? 자, 먼저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그러면은 원주 캠퍼스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그러면 이제 세종 캠퍼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국대학인가요? 천안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캠퍼스를 보통 하나를 갖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주가 우리나라만큼 크잖아요. 위스콘신 쪽으로 대한민국만큼 큽니다. 뭐 텍사스 쪽으로 더 크고요. 그때 이제 주립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이러면요, 그 대학 시스템 안에 이 브랜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연세대학교 본교가 신촌에 있고 분교가 어디 있죠? 원주에 있고, 고려대학교의 경우에 분교가 서울 안암동에 있고 분교가 어디 있어요?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교와 분교의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미국의 상위권 명문 주립대학들은 이렇게 본교와 분교의 개념이 아니라 병렬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니버시티 텍사스 그 시스템에 속하는 이제 텍사스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시스템이 하나 있고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A&M 시스템이 이렇게 두 시스템이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의 경우에는 그 속에 오스틴, 엘링턴, 달라스, 타일러, 샌안토니오, 엘파소 등 그 외에도 여러 개 있어요. 9개의 캠퍼스가 이렇게 병렬로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캠퍼스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at 오스틴이죠. at는 이제 지명을 얘기하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at 알링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프랙 유니버시티, 프랙은 깃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함이 이렇게 갈 때 flagship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누가 있어요? 예, 사령관이 거기 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본교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본교라는 개념을 안 쓰고 flagship, flag university라는 개념을 쓰는데 뭐 그냥 본교 그래도 됩니다만 미국에서는 그걸 본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또 하나는요. 유니버시티 위스콘신 그러면 위스콘신, 메디슨, 그다음에 라크로스, 화이트워터, 뭐 프레스버그, 그다음에 막 미로키 이런 이제 도시들의 그 유니버시티 위스콘신 대학 캠퍼스들이 따로 있어요. 예,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경우에도 어버나 샴페인이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카고가 있고, 그다음에 스프링필드 이렇게 세 개 캠퍼스가 있고요. 미네소타의 경우에는 유니버시티 미네소타죠. 트윈시티가 있고, 모리스가 있고, 달러스 등 이렇게 5개 캠퍼스가 있어요. 이렇게 주립대학 안에 여러 캠퍼스가 있는데 어떤 대학은 79 내지 80점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대학은 75점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대학은 61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 어느 대학 다녀? 예, 위스콘신 대학 다닙니다. 어느 캠퍼스야? 예, 어느 캠퍼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미네소타, 유니버시티 미네소타 캠퍼스가 아까 5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덜러스 캠퍼스의 경우에는 68점이면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트윈시티의 경우에는 80점이어야 되죠. 아셨어요? 그 다음 위스콘신의 경우에도 아까 프래그 유니버시티는 메디슨, 여기는 79점, 80점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프레스빌, 공대로 유명하죠. 프레스빌은 공대가 특화된 대학인데 이런 학교의 경우 61점도 가능합니다. 예, 미로키도 낮은 점수를 가능합니다. 이렇게 토플이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일단 4년제 명문 주립대학에 또 다른 캠퍼스로 들어갔다가 영어 실력을 키우면 되죠. 그래서 아까 프래그 유니버시티로 옮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립대학으로 갈 수도 있고, 그때 분명히 재정보조 장학금 받습니다. 그런 학생이 많냐고요? 많습니다. 미래교육연구소에는 토플을 여건이 안 돼서 토플 점수를 내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캠퍼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영어의 노출 시간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2000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2000시간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영어가 가능하고요. 아주 플루언트리 원어민 수준의 영어는 적어도 5000시간의 그 시수 시간이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국내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수 2000시간을 갖추기가 어렵고요. 5000시간은 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영어가 안 돼요. 근데 영어가 안 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유학원들에 가면 이런 학생들한테 어딜 가라고 그래요? CC를 가라고 그래요. 어딜 가라고 그래요? 패스웨이로 가라고. 저는 절대 no, 안 된다. 예, 왜 능력 있는 아이들을 2년제를 보내고요? 왜 능력 있는 아이들을 학교가 아닌 곳에 1+3으로 보냅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4년제 정규대학에 가서 좋은 교수 밑에서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능력을 가지고 점프업, 그게 트랜스퍼입니다. 편입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토플이 이 학생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토플이 부족한 학생들은 일단 그렇게 갔다가 더 좋은 학교로 점프업, 편입을 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낮은 토플 점수로도 얼마든지 4년제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지원 시기가 1월달이 아니고요. 2월, 3월, 4월, 5월까지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많이 궁금하시면 미래교육연구소에 연락을 주십시오. 제 상담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